여러분 오늘은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치매는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라고 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는 보면은 기억력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물건을 찾으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가면 잊어버려서 뭐 찾으러 왔든지 하고 또 그래 어디 물건을 놔놓고 자꾸 뒤비는 거야. 어디 놔두는지 몰라가지고 이처럼 우리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뭐 그 치매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분이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우스운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다 목욕을 하면서 꼬치를 내다보면서 이거 언제 써먹고 안 써먹었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치매 전조증입니다. 근데 치매 환자는 고추를 보고 이거 어디 쓰는 물건인고 이럴 정도로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치매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방을 할 수 있는가. 요사이 뭐 병원에서도 약도 먹고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치매를 먼저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아침마다 혓바닥을 앞으로 이래 넣었다가 뺐다가를 하루 한 5번 하세요. 한 번 빼가지고 한 10초 정도 있으면 돼요. 그래 넣었다가 한 10초 있다가 넣고 이걸 한 5번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뇌에 순환도 잘 되고 신경도 부드러워지고 이 혀를 가지고 앞으로 쫙 내밀면은 아주 풍선을 널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뇌의 혈액 순환도 잘 되고 뇌 신경도 흥분된 걸 진정되고 또 아주 균형을 잘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나나를 먹되 바나나를 굽어가 먹으세요. 바나나를 갖다가 껍질이 새카말 정도로 굽어가지고 이런 뻗기가 먹으면은 그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혓바닥을 앞으로 쭉 냈다가 10초 있다가 넣고 5번씩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바나나를 1개 내지 2개를 구워가 이거 후라이팬에 놓든지 구워가지고 껍질은 시큼해도 되니까 까서 먹으면은 아주 좋은 효과가 납니다. 저보고 어떤 원리로서 그것이 효과 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걸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전통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의학에서는 전통의학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한의학입니다. 한의학을 서양에서는 전통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의학이라 하는 말은 원래 일본 말입니다. 한방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동의입니다. 동의 허준이 쓰는 동의보감 하듯이 동의가 우리나라에서 한의고 그 다음에 중국 말로는 중의라고 합니다. 중의, 동의, 한방. 이래가 저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내려오는 의학이라고 해서 전통의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치매 그러니까 10명을 이렇게 이런 그 전통의학으로 혓바닥을 내고 또 이제 바나나를 굽어 가지고 먹으면은 10명 중에 6, 7명은 낫더라 하는 통계적인 것이 전통의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에 뭐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혓바닥을 이랬다가 집어넣는 것을 5번씩 매일 하고 그 다음에 바나나를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바나나를 굽어가지고 하루에 1개에서 2개씩
알맹이만 먹으면은 아주 놀라운 효과가 나니까 꼭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재미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살고 있다면 이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멋지구나 재미있구나 한 사람은 3사람 정도밖에 없고 3사람은 또 그럭저럭 살다가 가지 하고 이렇게 괴로움에서 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4사람은 불평불만이 이뤄져 가지고 막 세상에 참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 한 사람은 좀 어려운 처지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의 새를 살면서 강아지를 한 8마리씩 데리고 갑니다. 자신은 이 불쌍한 강아지를 어떻게 버리느냐고. 그렇지만은 가는 곳마다 주인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맨날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을 거리지 말고 강아지를 한두 마리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어디 주든지 어디 하락하니까 절대로 그래 못한대. 강아지하고의 약속을 있었기 때문에 지가 자연사 할 때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강아지에 대한 그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아지 8마리를 들고 어느 집에 가도 정상적인 사람이란 같으면은 강아지 집을 안 줍니다. 그거를. 강아지 8마리 끌고 오는데 왜 집을 주겠어요? 그것도 시내에서 시골은 괜찮은데. 그런데 이 양반은 그 자기의 지금 처지의 그 심각성을 전혀 의식을 못하고 집주인한테 아주 불평불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니고 내 혼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으로 생활하게 된다면은 내가 곧 내 혼자 사는 데에서는 내 말, 내 생각이 바로 법입니다. 그러나 사회라 하는 이 공동체에는 2사람 이상이 모여서 사는 것이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라 그러면은 내 멋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이웃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규범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시 못하고 나는 너희들한테 집세도 주고 잘못했던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잔소리를 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수도 요금을 한 5만 원씩 내라 한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할 때는 5만 원 그게 왜 내가 만 원씩 내면 되는데 왜 5만 원을 내나라고 이제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옆집에서 볼 때는 개를 8마리를 키우니까 개를 씻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가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화가 안 되니까 맨날 막 괴로움 속에서 살고 저한테 그렇게 고통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옆집하고 소통을 못하게 되면은 정말 괴롭게 삽니다. 응? 저도 토굴에 저는 지금 이제 여기 가야불교 문화원에 이래 있지만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기초수급자니까 빌라를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 혼자 사는데 우리 피리하고 둘이 사는데 23평 정도 돼요. 23평 정도 되는데 느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한 9세대가 사는데 우리 B동만 나동만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진 다가 참 이 정서가 메말라 가지고 어렁대고 그저 막 남 눈치만 보고 막 개인주의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03호에 사는데 401호 사는 그 아저씨가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저 막 301호하고 맨날
막 쿵쿵거린다고 싸우고 신고하고 막 난리를 치기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는 내가 잘하면은, 내가 웃으면은 상대도 웃고, 내가 성을 내면 상대도 성질이 내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 보고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줘요. 내가 뭐 선물 같은 거 줘도 안 받고 자존심이 있어 그러더라고. 그러나 그걸 그대로 같이 싸우고 받아들이면 괴로워 못 삽니다. 그저 그걸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려니 세상 이치가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은 여러분들이나 내나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건강 관리 잘하고 또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 건강입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과 육신 건강이 공존할 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10,000보도 걷고, 저도 매일 아침마다 하루 종일 10,000보를 꼭 걷습니다. 집안에서도. 그런데 10,000보 걷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불어 내 마음의 정신 상태에서 평온함을 유지하고 남의 말 한마디에 따라가지 말고 뉴스가 나오는 데 대해서 누가 어쩌다 같이 따라가지 말고 나는 내대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